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젯밤부터 많은 비가 내린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가 침수됐습니다. 아파트 주민 1명이 숨졌고 주민 140여 명이 보트를 이용해 긴급 구조됐습니다. 대전 연결합니다. 황정환 기자, 현재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대전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누런 흙탕물에 아직도 잠겨 있지만요. 배수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물은 오전보다는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이 아파트는 모두 265세대인데요. 밤사이 내린 집중호우에 빗물이 몰려들면서 오늘 새벽 5시를 전후에 두개동 28세대와 노인정이 침수됐습니다. 긴급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고무보트 등을 이용해 주민 140여 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이 아파트 1층에서는 50대 주민 1명이 1층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는데요. 침수로 인한 사망인지는 지금 조사 중입니다. 이곳에는 차량도 100여 대가 침수된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배수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비도 그치면서 수위는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인근에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시설을 마련했고 배수 작업이 끝나는 대로 침수 아파트에 대한 청소와 소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가수원동 골프연습장에서 감전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다행히 직원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최대 200mm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이나 저지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에서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현재 강한 비구름대가 경남 지역으로 움직이면서 경남 거창과 함양, 합천군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내린 많은 비에 국지성 호우까지 쏟아지고 있어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현석 기자,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곳에는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뒤로 보이는 엄청 강의 강물도 흰 물보라가 일 정도로 굵은 빗줄기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 경남 거창과 함양, 합천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오전 11시를 기해 호우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지역에는 곳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를 기준으로 함양 서하에는 100.5mm, 거창 70.2mm, 합천 가야산은 6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충청 지역에 머물던 강한 비구름대가 남하하면서 오후까지 국지성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녕과 산청, 의령, 밀양 등 경남 내륙의 4개 군에도 오전 11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 9시까지 경남 지역에 50에서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경남 소방본부엔 함양과 창녕, 양산, 김해 등지에서 10여 건의 주택 침수 신고가 접수돼 배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경남에선 그동안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와 옹벽 붕괴 등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또 많은 비가 내린 지리산 일대 계곡과 하천물이 범람할 우려도 높아 주변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엔 어제 오전 9시 10분부터 입산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함양에서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오늘 새벽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던 부산에도 소강 상태를 보이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까지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대비가 필요한데요. 광안리 해수욕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아른의 기자, 부산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부산에는 오늘 낮 12시를 넘기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빗줄기는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부산에는 오늘 새벽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4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이번 비는 오늘 저녁까지 50에서 150mm가량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남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비구름대가 부산에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국지성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주 밀물대와 겹쳐 내린 폭우로 이곳 광안리 해수욕장처럼 해안가와 인접한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컸는데요. 오늘 부산의 밀물 시각은 오후 5시 30분입니다. 단시간에 비가 집중될 수 있으니 바다와 맞닿은 하천가 주민들은 혹시 모를 침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하천변 도로와 지하차도에도 순식간에 물이 들어찰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1시 40분을 전후해 온천천 연안교와 세병교 아래 도로, 영락 굴다리가 수위 상승으로 통제됐습니다. 잦은 비로 지반도 많이 약해져 있는데요. 산사태나 축대 붕괴의 위험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8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아파트 뒷산이 산사태로 무너져 주민들이 대피하는가 하면 통제된 지하차도에서 차량이 침수돼 고립된 운전자들이 구출되기도 했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시간당 최대 80mm가 쏟아진 대전을 중심으로 많은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대전시 부사동에서는 고문산의 토사가 쓸려 내려오면서 아파트 담장이 무너지고 토사가 주차된 차량들을 덮쳤습니다. 또 중앙동에서는 산사태로 축대가 무너지고 토사가 쓸려 내리면서 표지판이 부서지고 도로 2개 차선을 덮쳤습니다. 대전 곳곳의 도로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전 지역 모든 하상도로와 지하차도 등 전 구간 교통이 통제됐는데 대전역 지하차도에서는 승용차 한 대가 침수돼 운전자 1명이 고립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고 대전 오정 지하차도에서도 차량 2대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고립됐다 출동한 견인차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또 대전 산성동 뿌리전통시장도 침수돼 시장 안 가게에 물이 찼고 대전 용문동의 한 주택 1층도 물에 잠겼습니다. 충남에서도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천안에서는 성정동의 한 다세대 주택 지하와 두정동 효성 해링턴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가운데 산림청은 세종시 전역에 산사태 주의보를 내렸고 대전 유성구 갑동과 덕명동, 반석동과 성북동, 안산동과 지족동은 아직 주의보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산사태 위험이 높다고 안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18명, 누적 확진자는 총 14,269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7명, 해외 유입은 11명입니다. 잠시 후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먼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현황,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나요?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전 세계적인 상황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유행 시작 7개월 만에 1,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7월 26일 날 1,600만 명이었는데 나흘 만에 100만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국가별로 확진자 수는 미국이 455만 명으로 가장 많고요. 브라질 255만 명, 그리고 인도 158만 명, 그리고 러시아 82만 명 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또 억제했던 일본이나 홍콩, 그리고 이스라엘 등에서 재확산 현상이 지금 뚜렷하게 다시 관찰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방역을 좀 느슨하게 한 결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66만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외국과 교역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 국내 방역뿐 아니라 세계적인 대유행이 끝날 때까지 해외 유입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에 또 학생들 방학이 대부분 시작이 되는데 학생들이라고 해서 코로나19의 예외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밀폐, 밀집, 밀접된 공간에서 개인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3세에서 18세 소아청소년의 확진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총 111명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23명, 그리고 고등학생 23명, 또 미취학 아동이 18명 순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서 통제가 어렵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주요 감염 경로를 봤더니요. 가족 간의 전파가 67명, 전체 60%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네, 7월 30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에 7명이 확인되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11명입니다. 총 누적 확진자는 14,269명입니다. 63명의 격리 해제자가 새롭게 발생해서 현재 837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3명이고
어제 사망자는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입니다. 강서구에 소재한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해서 이용자 가족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29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지인 모임과 관련해서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전체 8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서울시청 확진자와 관련해서 11층 근무자 166명 가운데 158명은 일단 음성 결과가 나왔고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11층에 수시 방문했던 사람 중에 검사 희망자 88명에 대해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사항입니다. 강원도 홍천 캠핑 모임과 관련해서 2박 3일간 함께 캠핑을 했던 총 18명, 6가족 중에서 3가족, 총 6명이 확진되어 접촉자 및 감염 경로 등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월북자 관련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기관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공유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월북 당사자와 접촉자 2명입니다. 자가격리 중인 접촉자들에 대해서 과거 코로나19 검사 결과 및 접촉자 여부를 조회한 결과 현재까지는 관련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제 경찰청으로부터 추가 접촉자 명단을 전달받아서 오늘 중 이들에 대한 검체 채취 및 검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1명으로 검역 단계에서 8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에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에 3명이 확인되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11명의 추정 유입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2명, 중국 외에 아시아가 9명으로서 필리핀이 4명, 사우디아라비아가 3명 등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 출항한 선박에 대해서는 승선 검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러시아를 출항한 선박 259척 중에 191척에 대해서 승선 검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오늘부터는 러시아발 입항 선박뿐만 아니라 방역 강화 대상 국가 6개국발 입항 선박에 대해서도 전수 승선 검역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 7월 20일부터 러시아 선박에 적용했던 항만 근로자 등과 접촉 강도가 높은 선박의 선원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를 이들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선박에도 확대 적용합니다. 다음은 연구 개발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내일 오후 3시부터 코로나 백신의 글로벌 개발 동향 그리고 확보 전략을 주제로 미래 포럼을 개최하게 됩니다. 동 포럼을 통해서 전 세계 백신의 플랫폼별 개발 동향을 분석하고 해외 백신 개발 관련된 도입 또 협의 동향 등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총 1098명의 완치자께서 참여 의사를 밝혀주셔서 실제로 733명의 혈장 모집이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거듭 혈장 공여에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고 또 실제로 혈장을 공여해 주신 모든 완치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혈장 치료제와는 달리 별개로 6개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회복기 혈장에 대한 수혈이 23명의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된 사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최근 주요 신고 사례들은 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황을 신고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구 땅에서 10여 개 방 모두 많은 사람이 밀집한 가운데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굿을 진행하는 상황이 있었고, 또한 근로자가 공사 현장 등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 공사를 진행한 것, 또한 아파트 단지의 헬스장에서 10여 명의 트레이너와 회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단순히 입만 가린 채 사용하는 것 등 이러한 미흡 사례들이 안전신문고에 신고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본인의 침방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아주고 다른 사람의 침방울을 통해서 코로나19가 나에게로 전파되는 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예방수단의 하나입니다.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내에서는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실외에서도 2m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착용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착용한다는 것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마스크 표면은 최대한 만지지 않으셔야 하고, 마스크 착용 전후로 손 씻기를 하는 등 올바르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휴가초를 맞아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 홍천 캠핑 모임과 관련하여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휴가초를 맞아 감염 확산이 우려됩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안전한 휴식을 보낼 수 있도록 거듭 방역 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실천해야 될 3가지 행동, 3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휴게소나 음식점에서는 최소 시간 머물러 주시고, 사람 간 거리 2m 이상 유지는 반드시 실천해 주십시오. 하지 않으셔야 될 또는 피해야 될 3가지 3금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립니다. 만약 본인이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여행을 가지 말아 주시고, 유흥시설 등 밀폐, 밀집된 장소, 혼잡한 여행지, 혼잡한 시간대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방울이 튀는 행위와 신체 접촉은 반드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가 발생하고 피해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인성 감염병 등 질병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의 충분한 가열 섭취, 또 조리한 음식도 오래 보관하지 않기, 철저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해 주시고, 수해 발생 지역에서 상추를 통해 설치류의 소변으로 전파되는 렙토스피라증, 또 접촉성 피부염의 예방을 위해서 장화나 고무장갑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면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협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봉쇄나 차단 정책을 피다가 완화 정책으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다시 유행이 증가하거나 악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스페인 등 유럽 해안, 또 휴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이 해이해진 틈으로 유행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유럽에서는 사회 전체 봉쇄를 다시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휴가철을 맞아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를 결코 흘려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경고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휴가철의 캠핑을 통한 집단 감염 사례도 앞으로 다른 장소, 다른 상황에서 또 다른 유행이나 확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변, 산, 캠핑장 등 야외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야외라고 해도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고 밀접한 접촉이 있다면 어김없이 코로나19는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재차 강조 말씀드립니다.
되도록이면 휴가는 한 가족 단위 소규모로 이동하거나 현장에서 휴가를 즐겨주시기 바라며 단체 관광이나 전세버스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고 또 단체 식사를 하는 것 등은 코로나19의 집단 감염 위험을 높이는 행동입니다. 특별히 여행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행, 즉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거리 두기 등, 또 3금, 증상이 있으면 여행하지 마시는 등 3밀 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오염된 손으로는 얼굴 만지지 않기 등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휴가철에 방역 수칙이 준수가 되지 않으면 지난 5월에 겪었던 이태원의 유흥시설 중심의 집단 감염 이후 우리가 겪어온 불안이라든지 직장이나 학교의 폐쇄 그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도 실무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백신 개발 그리고 선구매 등 백신 확보에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신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신중히 진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도 백신 확보와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백신 확보, 개발은 100m 경주처럼 속도만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다급할수록 안전을 돌아봐야 되고 국내 전문가나 우리 방역 당국은 근거와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증된 또한 완벽하게 안전한 백신이 접종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끝까지 노력해 가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지금과 같은 방역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별히 경고 등이 들어온 8월 휴가철을 맞아서 더욱더 경각심과 경계심을 갖고 유행 억제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에 빈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정리해 볼게요.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원도 홍천 캠핑 다녀온 2박 3일 다녀온 18명, 6가족 중에 3가족, 6명이 확진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층 역학 조사 진행 중인데요. 이런 점 때문에 특별히 휴가철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은 여러 가족이 아닌 한 가족 단위로 휴가를 다녀오고 그리고 개인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박광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비 피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현재 공식 집계된 피해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네, 행정안전부 내에 꾸려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지금도 전국의 피해 상황이 계속해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공식 집계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이루어지는 집계보다는 다소 느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대본에 공식적으로 집계된 피해 상황을 보면 대전에서 아파트 침수로 인해 1명이 숨졌고요. 주택 27채와 도로 44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대전 시내 3곳에서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고 27곳에서 토사가 유출되는 피해도 있었습니다. 전남과 전북 등에서는 농경지 535헥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이재민은 15세대, 31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통제 구역도 늘었습니다. 지리산을 비롯해 12개 국립공원 270여 개 탐방로가 통제됐고 대전과 광주, 세종 등의 도로 44곳, 또 둔치 주차장 106곳의 진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중대부는 오늘 새벽 4시 반을 기해 위기경보를 2번째로 높은 경계로 격상하고 2단계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는 행안부 장관 주재로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전국의 비 피해 상황과 대처 방안 등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져서 적은 양의 비에도 산사태 같은 붕괴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또 만조 시간대 저지대를 비롯한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에는 모두 만여 명의 인력이 호우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현재 전국의 집중호우 상황을 생생히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을 여러 시청자들께서 KBS에 보내주고 계신데요. 사회부 김채린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제보 영상들로 본 현재 장맛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밤부터 많은 비가 내린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 그리고 오늘 오전 폭우가 쏟아진 전북 지역에서 시청자분들이 많은 제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특히 대전광역시에서는 오늘 하루에만 80건이 넘는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영상에 담긴 오늘 오전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10시에서 11시쯤 전라북도 진안군 운이람 반이람 계곡 모습입니다. 원래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곳인데요.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나 출입이 통제된 상황이라고 현장 관리자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근처 도로에서 다른 분이 촬영해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계곡물이 큰 소리를 내며 매우 빠른 속도로 거세게 흐르고 있고 결국 도로로 넘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린 폭우의 위력이 확인됩니다. 오후부터는 비가 많이 잦아들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입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하천변 모습입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퍼붓던 오전 9시 반쯤의 상황인데요. 하천이 1시간도 안 돼 이렇게 불어나 산책로와 다리가 완전히 물에 잠겼다고 제보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천 중앙에 있는 키 큰 나무도 위쪽만 살짝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오전 11시쯤 충남 논산시 양촌면의 한 다리 위에서 촬영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마치 거센 바다를 보는 듯 황통물이 넘실대며 빠른 유속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차들이 달리고 있는 다리 바로 아래까지 물이 차오른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아침 상황 보시겠습니다. 대전 도심을 지나는 반석천 주변 모습인데요. 출근 시간대인 오늘 8시 20분쯤 고층 아파트에서 촬영해 주신 영상입니다. 황토색 강물이 다리 바로 아래까지 올라와 있을 정도로 하천 수위가 높아져 있고 도로 정가운데까지 침수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입니다. 오전 6시 반쯤 상황인데요. 평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거리인데 가로수와 상가 건물이 상당 부분 물에 잠겨서 주변이 아예 하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제보 영상은 카카오톡이나 KBS 뉴스 애플리케이션, 이메일 등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께서 보내주신 제보는 재난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소중히 활용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촬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김채린 기자 고맙습니다. 비구름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주로 지리산 부근과 경남, 제주 동부 지역에 굵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영남 지역의 비도 점차 그치겠는데요. 밤사이 다시 빗줄기가 굵어져 내일 아침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충청과 남부지방에선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50에서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 수도권 지역엔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